주경, 야독. 자료 작성. 그래서 자료 작성하고 발표 기술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 자료 작성은 아까 그 스티브 잡스가 어땠어요? 스티브 잡스는 키노트로 작성을 했죠. 키노트로. 근데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워포인트 PPT 슬라이드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조금 전에 스토리텔링 계속 감성을 담아야 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고 타겟을 맞춰야 되고 막 이러면서 스토리텔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토리텔링으로 제대로 다가가려면 동영상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그 동영상을 사람들이 보고 시각화된 자료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동요를 한대요. 감성으로 자극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도구가 뭐냐면 프레지라는 도구가 있어요. 프레지는 온라인 상에서 만드는 도구인데 줌인, 줌아웃이 되는 그런 도구거든요. 우리 강의에 있습니다. 스토리를 담는 프레지라고 차시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만드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앞에 그 스티브 잡스가 키노트를 활용했듯이 자신이 잘 만들고 자신이 잘 쓸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기획을 바탕으로 파워포인트나 프레지 여기 하나 추가가 되겠네요. 키노트 아까 키노트 있었죠. 키노트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디자인적 요소와 동영상, 음악, 이미지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단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료 작성은 사실 프레젠터는 정말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레젠터는 이 자료 작성을 본인이 하는 게 맞아요. 본인이 해서 스토리를 풀어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프레젠테이션을 작성을 해서 스토리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조금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업체한테 얘기해서 프레젠테이션의 자료는 자기가 만들었지만 디자인은 좀 이러이러한 타겟이 오고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디자인은 솔직히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업체에다가 맡길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업체에다 맡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려하거나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맡길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그런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도구를 활용할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도구 자료 작성 안에는 별의별 것들이 많잖아요. 차트를 이용한다던가 숫자를 표현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동영상을 삽입한다던가 그리고 이미지를 넣는다던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니까 그 스토리텔링만 제대로 돼도 디자인은 맡겨도 관계는 없지만 웬만하면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자료 작성은 그런 도구로 이어나가는 그리고 풀어내서 기획을 바탕으로 풀어내서 자료 작성을 하는 거다. 도구를 이용해서 자료 작성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단계는 그렇고요. 발표 기술 연습, 그 다음 단계는 발표 기술 연습입니다. 발표 기술 연습은 뭐냐면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서서 이렇게 있으면 목소리가 쉬고 되게 힘들고 배도 막 안 좋고 막 다리도 아프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사실은 거의 이제 그 프레젠터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얼굴이야 못생긴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얼굴 막 성형수술하고 막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건 돈도 없고요. 그럴 돈도 없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발표 기술 연습, 목소리에 대한 연습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쉬지 않는 건 소리도 지르잖아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중요해요. 이렇게 별표예요.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쉬지 않는 건 이 호흡법을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발표 기술 연습에는 호흡법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 호흡법이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그 홍대 사대부 중을 나왔어요. 사대부 여중을 나왔는데, 그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학교 교정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오디션 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수막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오디션에 와서 노래를 들려줘 보세요. 성악가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린다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합창단이 있었거든요. 합창단이 있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워낙 음악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사실 이 발성하는 것도 다 목소리로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음악도 요 발성 연습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디션을 가서 봤는데 세 명이 친구들하고 여자친구들 세 명이서 이제 딱 쫄래쫄래 해갖고 갔는데 저만 붙은 거예요. 제가 가자고 꼬셨는데 저만 붙어서 두 친구들은 뭐 안 했고 저만 이제 그 합창단에 들어가서 연습도 하고 막 이랬는데 합창단도 연습을 꽤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선화예고인가? 네. 그런 학교랑 붙어서 우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런 기로에 섰었거든요. 그때는 여자애들이니까 얼마나 경쟁에 치열했겠어요. 그래서 선화예고랑 붙으면 우리는 꼭 이겨야지 막 그런 각오도 되게 대단히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를 했냐면 바로 전지훈련을 여름에 가는데 뭘 했냐면 발성 연습을 합니다. 발성 연습하기 전에 호흡법 연습을 해요. 그 호흡법 안에 뭐가 있냐면 목소리를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호흡법을 하느냐,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배로 호흡을 하는 거죠. 배로 이렇게 배를 부풀렸다가 뺐다가 부풀렸다가 뺐다가 코로 들이마시고 부풀렸다가 뺐다가 뭐 이렇게 그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이 복식 호흡법이었어요. 그 복식 호흡법을 연습을 하면 긴장감도 풀어지고 몸의 이완도 이렇게 돼요. 아기 낳을 때 라마즈 호흡법 같은 그것처럼 연습하는 거거든요. 복식 호흡, 그걸 연습을 하는데 발표 기술 연습 단계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실 프레젠터의 목소리는 되게 중요해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막 발음도 세고 이상해요.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는 게 발표 기술 연습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그 소리는 호흡과 발성, 발음의 요소를 조화가 이루는 건데 그 조화가 목소리를 제대로 된 매력적인 목소리를 만드는 건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목소리 톤 자체가.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목소리는 제가 듣고 있지만 잘 몰라요.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계속 연습하고 자기의 색깔을 좀 찾아가는 것도 이 발표 기술 연습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고, 그래서 이제 강연자의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목소리밖에는 사실 없으니까 그런 거를 찾아가면서 연습하는 것이 연습 단계가 발표 기술 연습이다. 매력적인 목소리 사실 필요하잖아요. 막 갔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막 찢어져요. 그러면 듣기에는 안 좋죠. 왜 박경림 씨가 목소리가 막 이렇게 찢어지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지만 지금은 자신의 매력 발산을 통해서 되게 유명해진 연예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목소리 보전 연습 같은 거는 꾸준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 기술 연습 단계이고요.